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와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과 28일 열립니다.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5개 해수욕장이 오늘부터 조기 개장합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후반기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과 28일 열립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에 이어 28일에는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합니다. 김완근 후보자는 2006년 8대 비례대표 제주도의원을 지냈고 오순문 후보자는 올해 초까지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제주도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벌입니다. 모레는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결산을 승인하고 12대 도의회 전반기 의정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사흘 동안 제4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열려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합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에 회부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 30명에 대한 50번째 직권재심이 내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법원의 직권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된 군사재판 피해자는 1,422명이고 일반 재판 피해자는 81명입니다. 오늘부터 도내 해수욕장 5곳이 조기 개장합니다. 제주시 금능과 협재, 곽지, 2호, 함덕 등 5개 해수욕장은 오늘 개장해 8월 31일까지 운영에 들어가는데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또 다음 달 1일에는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합니다. 특히 2호와 삼양 해수욕장은 다음 달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1시간 더 연장 운영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시가 도심 일부분에 설치한 빗물바지 특수 덮개가 오히려 비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보도를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장마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현실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황섭 기자입니다. 장마 시작과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는 제주 시내의 한 골목. 한 남성이 빗자루를 들고 빗물바지 덮개 위에 고여있는 빗물을 연신 쓸어냅니다. 지난해 8월 친환경이라며 제주시가 교체한 빗물바지 특수 덮개가 빗물 흐름을 막기 때문입니다. 고이죠, 당연히. 물이 안 스며들으니까. 기존에 있던 거 오히려 그 하수구 뚜껑이 오히려 나아요. 저지대로 다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그쪽에는 아마도 침수될 거죠. 지난 4월 MBC는 자갈로 윗부분이 막힌 이 특수 덮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시민 불편은 물론 피해가 현실화될 우려가 나타난 겁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빗물바지 특수 덮개 교체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후 전면 철거를 논의하던 제주시는 일부 교체로 방침을 바꾼 상황. 제주시가 현장 점검에 나서 빗물바지 특수 덮개의 투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갈 일부를 제거하는 데 그쳤습니다. 큰 이물질 같은 게 끼면은 물이 안 내려가고 그걸 그때그때 치워주지 않으면 또 계속 쌓이고 하면 이제 그게 막히는 거니까. 제주시는 빗물바지 특수 덮개를 설치한 3개 구역의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일부를 올해 안으로 교체하기로 했지만 장마가 시작됐는데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체 비용만 해도 개당 30만 원이어서 현재 설치된 880여 개 가운데 절반만 교체한다고 해도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한 상황에서 이제 올해 중으로는 좀 바꿀 거는 좀 바꾸고 좀 교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잘 안 빠진다고 하는 구역 결정 같은 거 하고. 제주시가 친환경 빗물바지 특수 덮개를 설치한 것은 불과 9개월 전. 그러나 장마 시작과 함께 재해 위험만 높이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황섭입니다.
올해는 감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감자는 그동안 소중한 식량 자원으로 활용돼 왔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감자 원산지에 씨감자를 수출하는 농업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고도 800m의 대관령입니다. 드넓은 고랭지 밭이 짙은 녹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벼 농사가 어려운 산악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감자입니다. 강원 지역의 중요한 식량 자원 역할을 한 감자는 2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쓴 책에 나온 감자에 대한 기록을 보면 감자는 외국에서 한반도 북쪽으로 전해졌는데 그 시기가 1824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땅을 안 가리고 잘 자란다며 부지런히 심으면 흉년에서 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감자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건 1961년부터입니다. 6.25 이후에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우장춘 박사께서 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기관인 고령지 시험장을 설립하도록 지시를 하셨고, 대관령에 들어선 고령지 시험장을 중심으로 씨감자 개발이 60여 년간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각종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감자 품종을 50개 가까이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바이러스 감염이 잘 안 되는 무병 품종은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감자의 고향으로 알려진 중남미 나라의 과학자들이 찾아와 관련 기술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Son muy importantes, el desarrollo tecnológico que ustedes manejan es muy bueno, es muy alto y se podría transferir a nivel de los agricultores, la maquinaria agrícola.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씨감자를 수입하거나 수경 재배 기술을 도입한 나라는 에콰도르를 포함해 20여 곳입니다. 고령지 농업연구소는 앞으로 감자를 이용해 다양한 소재를 개발하는 등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새로운 목표입니다. 앞으로는 화장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잘 썩는 녹말을 이용한 플라스틱 그런 쪽으로다가 해서 산업화를 갖다가 강화하고 K감자가 식량 자원을 넘어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까지 확장을 시도하면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교통 표지판은 어느 방향,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모습을 달리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이 응용되면 같은 표지판인데 운전자의 방향에 따라 표시되는 정보가 서로 다른 양방향 교통 표지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방 통행을 의미하는 영문자의 방향을 바꾸자 진입 금지를 뜻하는 문자가 나타납니다. 나비 날개 모양의 새겨진 색상은 빛의 방향이 바뀌면서 실시간으로 변해갑니다. 방향과 각도에 상관없이 빛을 내는 방향으로 빛을 반사하는 일명 죄기 반사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조명 환경이나 관측 방향 등과 같은 그런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무지개색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과기원 송영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개발한 신기술로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구팀은 먼저 1mm 두께의 유리판에 머리카락 굵기 10,000분의 1 정도 되는 구조체 수십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조체 속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서로 다르게 조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는 방향에 따라 굴절률이 달라져 문자나 색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원리를 이용하면 원하는 문자나 색의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복잡하고 선명한 색상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기존 기술을 대체한 신기술로 연구팀은 진입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를 줄 수 있는 교통 표지판 등 양방향 디스플레이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색상이 바래지 않고 그리고 다양한 방향에서 봤을 때도 다채로운 색을 내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많이 개선된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디스플레이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연구 결과는 생물리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국제학술지 바이오 센서 앤 바이오 일렉트로닉스의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늘 제주도는 장맛비가 쉬어가겠습니다. 아침까지는 비가 약하게 오는 곳이 있겠고요. 이 정체전선은 잠시 제주 남쪽 해상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대기가 습한 데다 볕이 강해서 오늘 무척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제주시는 자외선 지수가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황사의 영향도 받겠는데요.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그치고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점차 유입되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영향을 받아서 밤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잠시 물러난 정체전선은 모레 수요일부터 다시 북상하겠고요. 수요일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이 24도를 보이면서 가장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현재 남부와 동부 지역 23도, 서부 지역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0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덥겠습니다. 동부 지역 28도, 남부 지역 27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지역 24도, 성판악 25도에 그치겠습니다. 섬 지역도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늘도 바다에 안개가 껴서 여객선 운항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요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까지 길게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서귀포 혁신도시와 산록도로를 잇는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서귀포시는 오늘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길이 2km, 폭 12m의 연결도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 사업에는 모두 60억 원이 투입되며 공사가 완공되면 혁신도시 주변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도내 해수욕장에 119 시민 수상 구조대가 배치됩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8월 말까지 2호 태우, 금능, 협재 등 도내 해수욕장 12곳에 119 시민 수상 구조대 540여 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시민 수상 구조대는 소방공무원인 119 팀장과 의용 소방대원, 민간 안전요원이 한 조를 이뤄 물놀이 사고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제주 지역 해수욕장 수질이 모두 이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개장을 앞둔 도내 12개 해수욕장 수질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과 장구균 모두 기준치 아래로 나타나 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 지역 해수욕장 가운데 금능, 협재, 곽지와 2호, 함덕해수욕장은 오늘 문을 열고 나머지 7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일 개장합니다.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휴가철 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오는 8월까지 주요 항포구 등에서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은 수상 레저 기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5톤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 벌금, 5톤 이상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해역에서 적발된 음주 선박은 11척입니다. 퇴근 시간대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 2명을 다치게 한 6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30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1%의 상태로 제주도청 부근 골목길에서 행인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사고 발생 직전까지 6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